무덤 건들면 폐륜, 이재명 부모묘 훼손이라는 주제인데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부모의 산소가 훼손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에 직접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그 글 내용,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진 속의 돌 두 개를 보면 한자로 날생자와 밝을 명자로 시작되는 세 글자의 한자어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즉 생명땡, 생명땡인데 네. 이 마지막 두 단어의 마지막 글자는 사진상 희미해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추정하기로는 기운 기자 또는 죽일 살자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즉 생명기 또는 생명살이라는 글자가 모두 적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자들이 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분묘를 중심으로 사방 네 곳에 깊이 약 20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네. 이 두 곳에는 뾰족한 돌이 꽂혀 있었으나 관리인이 치웠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바라보는 국민들도 장례 문화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렇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부모 산소 훼손과 관련해서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를 누군가 파헤치고 한자가 적힌 돌을 파묻은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봉화경찰서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입건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 12일에 과학수사대를 현장에 투입해서 훼손 상태와 관련 증거를 살폈고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묘소에 누군가 와서 분묘를 훼손한 사건, 언제 왔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도 CCTV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가 언제 찾아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과거 1년치의 CCTV를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CCTV 확인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진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이미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진 이가 실제로 분묘를 훼손한 이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소이다 보니 관련 증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과학수사대가 편성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묘소다 보니까 조금 한적한 곳에 있고 CCTV도 막 이렇게 도심 같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의 그렇죠.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가족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뭐 분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족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목격자도 이제 분명히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사의 속도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소를 훼손한다라든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뭐 이렇게 돌을 막 넣어놓고 이런 행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분묘 발굴죄에 해당합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하는데, 이 분묘 발굴죄는 이 분묘를 완전히 훼손해서 유골을 드러낼 정도가 되어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분묘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조치만으로도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안도 충분히 이 분묘 주변에 구멍을 4개 뚫고 그 안에다 두 곳에는 돌을 끼워 놓은 상태 자체만으로도 분묘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분묘 발굴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손괴죄가 아닌 장래 의식을 보호하는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는 만큼 처벌 수위도 더 높고, 이 분묘 발굴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서 빨리 이 범인들이 좀 잡힐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지난달 5.18 민주화 운동 공법 단체 중 두 곳과 이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 100여 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행사를 예정대로 또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공법 단체
단체 중 두 곳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공동선언식 행사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에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것인데 그 행사 내용 5.18 진상규명을 위한 포용,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5.18 민주영령에게 감사 등의 주제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단체들 대국민 공동선언문에서 5.18 상황에서 광주 현장에 겸군으로 투입돼 임무를 수행한 이들 엄격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인의 신분이었다. 그 다수가 오늘날까지 오랜 정신적, 육체적 아픔으로 점철해 왔던 점에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인식하면서 대승적 관점에서 용서와 화해 공동선언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국회의원 등도 축사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이날 5.18 기념재단 주변에는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 100여 명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경찰들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광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광주 기독교교회 회비회 등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선언의 골자에 대해서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과 시민단체 회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의식한 듯 이 5.18 국립묘지 참배 일정 이 단체들 이날 오전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습 참배 또는 반쪽 참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물론 이제 뭐 화합과 그리고 뭐 용서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진정한 피해자들의 사실은 이제 목소리도 중요하고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행사를 강행하면서 뭐라고 밝혔느냐라고 보니까요. 만남 자체가 진상규명의 시작이고 5.18 묘지 참배 자체가 사죄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취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3년간 정치권에 맡겼던 일을 이제는 당사자끼리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 밝혀달라. 추상적인 언어로 반대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18 유족회가 초청 행사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최근까지 함께하다가 압박에 못 이긴 것이라면서 행사 취지는 퇴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서 화합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애초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이제 5.18 부상자회와 이 공로자회에 대해서 5.18 진상규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또 지적도 있었네요. 이들 단체가 행동 강령에서 계엄군을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에 전문가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교수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마무리되고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이후에 화해가 있을 수 있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것인데 특정 단체가 주도해서 무조건 용서를 해버리면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 계엄군이 자행한 즉결, 처형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벌이나 용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상당히 분분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서울 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 화장 지원금 4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용미 1, 2, 벽제, 내곡리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 화장 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묘를 열고 화장을 할 경우에 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데 네. 이 개장 화장에는 통상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 40만 원 지원이면 비용 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단은 방문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올해 예산 총 3억 원, 분묘 750기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친환경적 장래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친환경적 장래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조용한 시골 마을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덕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공원 묘지 조성이 추진이 되면서 마을이 정말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은 장흥군을 가르지르는 탐진강의 탐진댐이 조성되면서 많은 곳이 수몰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공동묘지까지 들어서냐며 마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장흥 출신의 사업가 A씨가 자신이 소유한 유치면 운원리 일대 18만 7천 평 부지에 가칭 유치 휴림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사건인데 이 공원묘지 4만 평의 개인묘역과 가족 봉합묘역, 수목장 등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A씨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도 이곳에 사설 묘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혐오시설, 거리 제한과 주민 반대 등으로 불가 통보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묘지 조성 찬성 측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할 수익이 없는 마을에 공동체 사업으로 공원묘지를 운영해 수익을 나누면 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반대 측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재단법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묘지인데 마치 유치면이 공동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옥 민박, 특산품 판매장, 유기농 체험센터 등이 있는 산촌 생태마을에 공동묘지가 웬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30만 원 상당의 현금 교환권이 여러 장 마을 주민들에게 뿌려져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교환권에는 유치면 휴림공원 조성사업 허가 시 현금으로 교환해 드린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정식으로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법인이 묘지를 설치하려면 장사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군 관계자 법인 묘지를 설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민 동의가 필수다. 아직까지 장흥군에서 법인이 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현금 교환권까지 살포해가면서 이렇게 글쎄 묘지를 조성하라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결사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묘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사망한 무연고자들이 묻혀 있는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다라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도중 사망한 무용거자들이 묻혀 있는 묘역이 사실상 방치돼 있는데 언론사에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대전교도소 측은 묘의 위치가 공개될 경우에는 묘가 훼손되거나 지역 민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비공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실제로 대전 추모공원 내 산등성을 넘고 잡목을 헤치고 현장에 가봤는데 묘역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묘지 앞에서도 묘지가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봉분 대부분이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콘크리트 표식으로 대전교도소 무용거자 묘역임을 겨우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묘역에 가보면 수인번호로 추정되는 그 숫자 그리고 네. 안장 순서로 보이는 숫자만 새겨져 있을 뿐 안장자 정보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안장 순서도 순차적이지 않아서 1번 표식 옆에 2번, 3번이 아닌 또 다른 표식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표식은 숫자마저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안장된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묘적부 등이 없어서 누구의 묘인지 언제 안장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연고자로 살다가 무연고자로 묻혔는데 묘지마저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대전 추모공원 측이 묘역 전체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글쎄요 지금 누가 안장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재정비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무연고자가 묘지 관리 근데 또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무용고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 그 묘지가 온전히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내지는 사람으로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죽은 사람 혹시나 나중에라도 연고자 내지는 관련 음, 친인척이 찾으려고 할 때 누구 묘지인지 누가 그쵸.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고 무용고자라고 하더라도 평생 무용고자로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일시적으로 무용고자다 보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찾고자 할 때 국가가 관리를 해오다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묻을 때에도 적어도 이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알려줄 정도로는 관리를 해야 하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발전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